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로 들어온 베티스 대 헨트의 경기인데 저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차전 맞대결에서 베티스가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2차전 상당히 유리한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3대0 승리, 3골차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2차전에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베티스와 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 헨트가 50등, 베티스가 51등이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방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베티스로 이적을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측면 공격수 안토니 선수를 비롯해서 이 베티스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 아무리 1차전 3대0 대승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힘을 빼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홈에서 베티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헨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맥스 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확실히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자국 벨기에 리그에서도 원정에서 무승부 비중이 상당히 늘어날 정도로 헨트가 무승부, 특히나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베티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NK 올림픽 대 보라츠바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K 올림픽은 슬로베니아 팀이고 보라츠바는 보스니아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로바니아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29등, 보스니아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37등이기 때문에 이 NK 올림픽가 속한 슬로베니아 리그가 좀 더 수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에파 클럽 랭킹 역시 NK 올림픽가 99등, 보라츠바가 130등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NK 올림픽가 좀 더 체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보라츠바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NK 올림픽가 보라츠바 원정에서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 속에서 보라츠바의 승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퇴장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이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퇴장을 당한 선수가 다름 아닌 NK 올림픽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플로루츠 선수인데 이 플로루츠 선수가 이번 경기는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NK 올림픽의 플로루츠 선수가 슬로베니아 리그에서 10골을 넣어주면서 현재 슬로베니아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핵심 측면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플로루츠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NK 올림픽가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NK 올림픽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보라츠바가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하면서 NK 올림픽의 플로루츠의 공백까지 느껴진다면 무승부를 거두면서 보라츠바가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하이덴하임 대 코펜하겐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하이덴하임이 원정팀이었지만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의 경기 통계를 보시면 점유율은 코펜하겐이 60%를 가져갔지만 양팀 모두 상당히 기대 득점값이 높았습니다. 코펜하겐 1.96, 하이덴하임 2.2 기록을 했고 슈팅 숫자 15대 11 상당히 난타전 구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난타전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분석을 해드리면서 하이덴하임이 우에파 클럽 랭킹은 105등이고 코펜하겐이 45등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치 DNA는 코펜하겐이 좀 더 높지만 아무래도 독일 분데스리가 체급이 우에파 랭킹 4등, 덴마크 리그가 15등이기 때문에 하이덴하임이 자국 리그 체급발로 깜짝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2차전 역시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1차전 맞대결 내용 자체가 너무나 팽팽했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보데글림 대 트벤테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보데글림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역배당 트벤테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보데글림의 승리를 바치면서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 트벤테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당시에 점유율은 보데글림이 55%로 근소하게 많이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 면에서 트벤테가 1.65 보데글림이 0.45로 훨씬 더 높은 기대 득점 값을 기록했었던 트벤테이고 슈팅 숫자 역시 14대 6으로 2배 이상 트벤테가 많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가 트벤테가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국 리그, 노르웨이 리그가 개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보데글림이 좀 더 앞설 수 있지만 확실히 실전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트벤테가 경기력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보데글림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결장이 됐었던 장신 공격수 람모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이 람모스 선수가 주중에 자국 리그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1차전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홈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트벤테가 네덜란드 자국 리그에서도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벤테가 느긋하게 보데글림의 공격을 받아내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스테인을 앞세운 트벤테의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보데글림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알크마르의 경기인데 이 경기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알크마르 쪽으로도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1차전 맞대결을 알크마르가 4대1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알크마르 쪽에도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갈라타사라이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당시 지난주 1차전 알크마르 원정에서는 갈라타사라이가 퇴장자가 나왔었고 특히나 퇴장자뿐만 아니라 주포 공격수 오시멘 선수를 비롯해서 미드필더 토레이라,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까지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모두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됐었던 갈라타사라이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와 퇴장 변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오시멘을 비롯해서 지난주 1차전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었던 핵심 자원들이 모두 복귀가 가능한 갈라타사라이이고 원체 튀르키의 갈라타사라이 홈발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알크마르 입장으로서는 이미 1차전에서 3골차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갈라타사라이가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 갈라타사라이가 3골차 이상을 거두면서 1차전 경기 결과를 뒤집거나 혹은 승리는 거두지만 1골차나 2골차 승리에 그치면서 알크마르가 패배를 해도 1차전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때문에 5번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FC SB 대 PAOK 파워 그리스 팀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PAOK가 더 강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도 근소한 정배당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FC SB만 만나면 상당히 작아지는 파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도 FC SB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한 PAOK이고 그 전 경기에서도 FC SB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파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지난주 맞대결에서는 파옥이 퇴장자가 나오면서 FC SB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옥이 홈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이 상당히 밀렸는데 한 명이 퇴장을 당했었던 파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적 열세에 따른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FC SB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강팀으로서 최근에 파옥만 만나면 좋았던 모습이 있는 데다가 파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전 골키퍼 코타르스키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는 가운데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퇴장을 당했던 측면 공격수 타이손 역시 퇴장 징계로 결장 그리고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슈아브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파옥의 주전 골키퍼 코타르스키 선수의 공백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FC SB가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홈에서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FC SB가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배당적으로나 양팀의 체급 면에서 퇴장 변수가 없다면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하이덴하임 대 코펜하겐의 경기처럼 승무패로 지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AS 로마 대 포르투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양팀 1대1 팽팽한 무승부가 나왔고 경기 내용 역시 상당히 5대5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로마의 홈이고 로마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홈발을 세게 받기 때문에 로마의 승리를 가져가는데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는 이유는 로마의 핵심 공격수 이 디발라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디발라가 또다시 부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로마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크리스탄테라는 미드필더가 로마가 퇴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탄테의 퇴장 징계 결장 그리고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던 AC 밀란 출신의 측면 자원인 이 살레 마키어스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로마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수 페르난데스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 여파가 없기 때문에 포르투도 충분히 유럽 대항전 DNA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는 바치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2회 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 분석을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풋볼살롱 네이버TV에서 마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풋볼살롱 검색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풋볼살롱 네이버TV를 구독을 하시면 무료로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